1954년 경남 창녕의 벽천 출신인 홍준표는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굶기를 밥 먹듯 했고, 대학에 진학할 때에도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들에게 이틀 동안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본 뒤 그는 검사가 되기로 결정을 바꾸었다. 하지만 검사의 길은 멀기만 했다. 1972년 고려대 법대에 들어갔으나 졸업 이후 5번이나 사법시험에 낙방하게 되고, 1982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전한 사법시험에 간신히 합격해 그는 검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1985년 1월) 홍준표는 추미애, 주호영 등과 동기로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청주지방검찰청에서부터 검사 일을 시작했고, 그때 그는 법원장의 권유로 본명인 홍판표를 홍준표로 개명해가며 의욕 넘치게 근무했다. 그렇게 청주지검에서 일을 시작한 홍준표는 30년 된 공무원의 비리, 녹즙기 사기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2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1987년 발령을 앞둔 어느 날 그는 청주 지역에 일반 소고기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먹인 소고기가 나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이후 홍준표는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악덕 도축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되고,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과 청와대에서 대적할 정도의 실세 법무부 장관의 사돈이 도축업자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부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그는 법무부 장관의 사돈을 잡아들였고, 잡혀온 이는 홍준표를 향해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라고 말하며 겁박했다. 홍준표는 이때 "뭐 이따위 사람이 다 있냐며 법무부 장관의 사돈을 구속시켜버렸다. 그렇게 2년가량 청주지검에서 근무한 그는 1987년 6월 울산지검으로 발령받게 되고, 진주 남강의 골재 채취권에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된다. 홍준표는 사건의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전두환의 큰 누나 전명렬에게 뇌물을 주었고, 전명렬은 진주시장에게 압력을 넣어 골재 채취권을 따내려 한 권력형 비리 사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그는 전명렬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상부의 압력으로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안기부 경남 분실장으로부터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소리를 들어야 했고, 지청장에게도 왜 이런 사건에 손을 대냐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전명렬의 전자도 꺼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렇게 홍준표는 상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접어야 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에 있을 권력형 비리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연구했고, 또한 상부의 압력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1988년 8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특수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최 계장이라는 거물급 검찰 직원에게 한 사건을 제보받게 된다. 그 사건은 전두환의 외조카 김영도라는 인물이 브로커들과 짜고 사기죄로 구속된 최모 씨를 석방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었다. 홍준표는 과거 전두환의 큰 누나 사건을 수사할 때 상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접어야 했던 적이 있었기에 몰래 수사를 이어나갔고, 결국 전두환의 조카 김영도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켜버렸다. 그리고 이후 홍준표는 전두환의 형과 관련된 노량진 시장의 경영권 강탈 사건을 맡게 된다. 이 사건은 전두환의 형인 전기환이 청와대를 통해 서울시와 국세청 등의 기관을 움직여 노량진 시장의 소유주들을 압박한 뒤 시장의 운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은 사건이었는데, 당시 홍준표가 처음 사건을 맡을 때의 이 사건은 치안본부 등에서 내사가 종결된 사건이었고, 때문에 대검에서는 남부지청으로 해명성 수사나 해보라는 차원에서 사건을 내려보낸 것이었다. 홍준표의 말에 따르면 해명성 수사는 의혹은 있으나 사건으로는 성립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후 그는 수사를 하며 전기환이 부당하게 시장의 운영권을 빼앗을 때 청와대와 서울시, 국세청과
감사원 등이 개입한 사실을 알아냈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상부에서는 수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를 막아섰다. 그리고 어렵게 사건의 핵심인 서울시의 산업경제국장을 소환해 조사할 때는 상부의 압력으로 서울시의 국장을 돌려보내야 했고 급기야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태우 정권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사건은 덮일 뻔했으나 홍준표는 고민한 뒤 수사를 못할 바에야 언론에라도 알리자고 결정했고 직후 동아일보의 기자를 만나 수사 내용을 소상히 알려준 뒤 기술적으로 공개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다음 날 신문 사회면에는 노량진 시장 사건의 내용과 관련자들의 의혹이 실렸고 청내는 누설자가 누구냐며 발칵 뒤집혔다. 홍준표는 이를 계기로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주장을 상부에 강력히 했고 신문 보도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검찰 수뇌부는 하는 수 없이 수사를 재개하게 했다. 결국 홍준표는 전기환과 이학봉 등의 관련자들을 구속시켰고 이로 인해 그는 소신 있는 검사라 주목받긴 했으나 검찰 내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검사라 낙인 찍혀 특수부에서 형사부로 좌천되었으며 1991년 2월에는 광주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좌천성 발령을 받은 홍준표는 검사를 그만두려 했으나 아내의 만류로 광주지검에서 근무를 이어갔으며 이후 1년간 광주에서 근무하던 그는 지역 정치권의 압박과 조폭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호남 최대 폭력배 조직인 국제 PJ파를 날려버리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한 성과로 인해 1992년 다시 서울지검 강력부로 복귀한 홍준표는 파키스탄 폭력 조직 주비파 사건 등을 처리했고 이듬해인 1993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자 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덕진의 슬롯머신 사건을 맡게 된다. 정덕진이란 인물은 90년대 초반 김태촌 등의 깡패들을 밑에 두며 연매출 1조가 넘는 슬롯머신 시장을 장악한 인물이었고 또한 검찰 내 고위 간부, 정치권 인사들, 안기부와 경찰의 간부들에게 로비를 하여 그들을 자신의 뒷배경으로 두었으며 때문에 경찰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홍준표는 1993년 5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정덕진을 탈세 혐의로 구속시켰고 이후 자신의 상사이자 검찰총장의 물망에 올랐던 이건계, 안기부의 고위 관료들을 차례로 구속시켰으며 또한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이자 검사 선배인 박철원까지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시켜버렸다. 이 사건은 드라마 모래시계의 소재가 되며 홍준표의 인기는 높아졌으나 검찰 내에서 그는 상부에서 하지 말라던 검찰 내부 수사를 강행한 이유로 별종으로 취급받아 뒤로는 사건을 맡지 못했다. 그렇게 사건이 없던 홍준표는 사무실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기자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게 되고 1994년 10월 안기부 파견을 발령받아 국제범죄수사지도관으로 1년가량 근무했으며 1995년 10월에는 수사와는 거리가 먼 법무부 특수법령과로 발령이 났다. 알아서 나가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한 그는 고민을 한 뒤 결국 법무부 인사신고 첫날 사표를 제출하며 검사직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 검사를 그만둔 홍준표는 아내와 제주도를 여행하며 시간을 보냈으나 억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그렇게 한 달가량 시간을 보낸 그는 1995년 11월 초 후배 변호사 사무실의 반쪽을 얻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변호사 일을 시작했으니 그를 찾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의뢰인들이어야 하겠으나 그를 가장 먼저 찾은 자들은 과거에 자신이 구속시켰던 조폭들이었다. 그들은 홍준표의 사무실을 찾아 덕분에 학교 잘 다녀왔다며 겁을 주었고 또한 집과 사무실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아내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애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했지만 검찰로 돌아갈 수도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홍준표는 정치권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의 그에게는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꼬마 민주당 측으로부터 정계입문 제의가 왔다. 결국 그는 김영삼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뒤
1996년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홍준표는 같은 해 치러진 제15대 총선에서 송파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후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며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다.